네, 저희가 국내 정치 여당 소식, 야당 소식 하나씩 준비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사람의 성씨를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을 해봤나요? 당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당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당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작을 지었구는 나라고? 근데 어떤 여성 정치인의 성을 딱 한자로 썼네요. 자, 여당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야당 먼저 가보죠. 네, 안철수 의원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동작을은 이번 서울에서 유일한 지역이죠. 그래서 최대 승부처로 일컬어지는 곳인데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에 이 서울 동작을부터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순서는 맞았는데 과정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가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허동준 씨거든요. 네.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동안 농성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오늘 어쨌건 새로운 접점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일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와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나누는군요. 네. 자, 일단 허동준 후보 가슴에 네. 띠를 두른 분인데 김한길 공동대표와 악수를 나누는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허동준. 이렇게 네. 외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허동준. 예. 살려주세요, 허동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최고위원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동작을 공천은 기동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람 여기를 공천하자 이렇게 갔잖아요. 네. 원래 광주 했던 분인데 이런 결정은 그냥 당 대표가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논리가 절차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최고위원회는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만 네. 이 당원 당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략 공천은 공동대표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네. 물론 명시는 돼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 참 그 절차가 굉장히 네.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략 공천 방침이 발표되기 바로 전날에 네. 광주 광산을에서 네. 사무실 개소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귀뜸도 안 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네. 허동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 지역에 지역책을 맡아온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오늘이 발표라면 어젯밤에는 설득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좀 먼 얘기입니다만 16대 총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30여 명을 물갈이를 합니다. 네. 네, 그때 물갈이 통보를 사전에 권노갑 상임고문을 통해서 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자리로 간다. 네. 네. 그리고 또 물갈이 공천을 한 뒤에 그분들을 전부 다 청와대 오찬 회동에 네. 불러서 여러분은 공기업에 가서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얘기를 해야 된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낙하산이 아니다. 네,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당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새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특화 상품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절차가 누구보다도 필요한데 바로 이런 절차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모습은 이제 허동준 위원장이 조금 대표실 점거하면서 점잖게 항의하는 모습이지만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박성원 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해에 반하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국민들 보기에 괜찮게 하기 위해서 점잖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들어눕고라도 자기의 이익을 관철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글쎄요, 우선 당장 지금 이 허동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이 공천이 새정치연합이 표방하는 바에 근본 명분을 흐트러뜨린 공천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당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공감대에 있을 때 내가 최대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래서 네. 잘못된 공천을 엎을 수 있으면 없는 것이고 네. 설사 엎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본인의 어찌 보면 가장 지금이야말로 명분이 축적돼 있는 행동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공천할 때 보면 이런 경우 말고도 공천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이 있습니다. 네. 그때 행동하는 양식은 지금 앵커께서 물으신 바에 답을 한다면 본인이 이미 충분히 누가 봐도 인지도가 있고 누가 봐도 거기서 소리 소문 없이 양보를 해도 그 사람이 양보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적으로 잘 모르는
그리고 당내에서 입지가 약한 이런 후보의 경우는 이런 명분과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최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일 전 기억하는데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전격적인 합당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 정치적 스타였는데 어쩜 이 몇 달 사이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나 싶은데 안철수의 속마음을 좀 읽어주십시오. 참 네.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 참 이 현실 정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한번 토론도 했어요. 토로도 안철수 공동대표가 직접 했습니다만 네. 예, 현실 정치라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이 절차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지금 뼈저리게 알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좀 더 나아가서 허동준 전 위원장에게 정치력이 네. 있다면 어떤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안철수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변에게 야, 이거 내가 김한길 측에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직접 오늘 아침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자한테 이렇게 설명했네요. 네. 사실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믿으시면 안 되죠. 네. 바로 이제 그 안철수 참모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그 금태섭 대변인 문제가 네. 그 금태섭 대변인이 동작을 해서 공천 배제된 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반박을 했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네. 금 대변인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이 네. 아니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럼 금태섭 대변인의 말이 그러면 원래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 틀린 겁니까? 글쎄요. 일단 보도는 자유롭지만 네, 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헤아리고 조금 네. 더 설명을 붙여줬으면 나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금태섭 대변인이 사실은 안철수 공동대표를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최측근이라 동작을 정도 공천 줄 법도 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거는 안철수를 떠난 겁니까? 아니면 잠시 이선으로 물러난 겁니까? 네, 전략공천 발표 다음 날에 금태섭 대변인 대변인직을 사임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직을 놓은 것이지 떠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금태섭 대변인도 이번에 아마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전략공천을 희망하더라도 본인의 입으로 언제 재보선을 전략공천했지 경선을 했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승리를 위해서는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 네. 자신을 전략공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편 것, 굉장히 그 여러 사람과 척을 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상대책위원회 박수를 받으면서 나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볼까요? 네, 지금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네. 전 대통령 실장이 나와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네. 그동안 당의 요청이 있었던 수원 정지역구, 네. 영통구죠? 네. 김진표 전 의원이 지역구를 했던 이 지역의 재보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권유를 네. 수용하는, 그리고 열심히 해서 당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열심히 뛰어서 네. 당의 승리를 위해서 계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네. 비대위원들한테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아니 왜 날 배제합니까? 왜 경선할 기회도 안 줍니까? 나처럼 이명박 대통령 모셨던 사람 왜 다 배제합니까?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는데 한 닷새 지났나요? 3, 4일 지났는데 어쨌건 새로운 곳에 공천을 받으면서 같이 손을 잡는 모습까지는 좀 봤습니다.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아직도 가닥이 안 동작은 잡혔죠. 계속 꼬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윤상현 사무총장, 참 이분 친박계 아주 핵심인데 이분 네. 말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분 때문에 지금 꼬여가는 형국이에요. 지난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10고 초려해서라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문수 스토커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기자간담회 열어서 김문수 전 지사 외에 나경원 전 의원 투입 문제도 검토 중이다,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타로 나간다. 네. 대타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세현 사무부총장이 또 소록도에 있는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서 설득을 또 했습니다. 네. 예, 나경원 전 의원 참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과연 이제 동작구가 본적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고가 직접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중부 당협위원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역시 동작을 여야 모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